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원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시대를 맞이한 비트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번 주 이제 비트코인 추세를 한번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나스닥은 1.5% 상승한 것 대비 비트코인은 0.5% 상승했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화살표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20일에 이제 트럼프 영부인 밈코인이 발행이 돼서 많은 유동성이 밈코인으로 쏠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차례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기대감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 비트코인에 관련된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발언이 없어가지고 시장은 이제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4천 불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세 가지를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발행한 밈코인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밈코인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이제 트럼프 이제 밈코인이었고, 이것을 자신의 이제 공식 X 계정에 이제 올리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거는 FDB라고 해서 코인이 전부 다 풀렸을 때 가치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트럼프 밈코인이 80빌리언 달러, 즉 하나로는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이제 시총을 이제 보였었고, 지금 현재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4분의 1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또 나중에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큰 손해도 좀 본 것 같습니다. 동원님,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다 이거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거는 좀 선 넘었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국 시간으로 약간 아침에 알려졌기 때문에 다 봤어요. 이게 나오는 걸. 그래서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순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거기서 산 분들은 좀 이제 행복해했고, 못 산 분들은 왜 안 샀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약간 저희 같은 코인충들의 감상이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직 대통령이 민코인 찍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게 미국 증권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법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증권법과 증권법에 해당하는 코인들을 조져왔던 어떤 그런 결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트럼프가 발행을 하고 샤라웃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이익을 좀 보장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증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저 생각하지 못했는데, 민코인을 거의 이제 디파이에서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지금 보면 트럼프 일가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 두 곳에서 요 이제 트럼프 민코인을 발행을 했고, 그곳이 지금 전체 물량의 80%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처럼 유지만 된다면 이게 3년에 걸쳐서 풀리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돈을 실제로 트럼프가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런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치 후원을 하고 싶은데 몰래 하고 싶어. 그러면 야, 내가 네 민코인 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정치원금을 내는 게 자유로운데 다만 누가 냈는지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거 그냥 놔두면 다 민코인 발행할 거 아니냐, 정치인들. 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도 취임 직후에 이거 나 몰라, 이거 어떻게 만든 건지 나 모르겠어 약간 이래가지고 가격 떨어지기도 했고, 트럼프가 더 이상 본인 밈코인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하입을 받은, 올라갈 만한 요인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질 요인이 더 많은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또 솔라나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민코인이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바람에 TVL이 엄청 올라갔죠, 솔라나가. 그러면서 이제 솔라나 가격이 거의 한 300불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하여튼 좀 짜증이 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다 지금 어그러났어요, 지금 트럼프가. 저 솔라나 사려고 했는데 가격 너무 높아져 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민코인은 지금 손대기에는 좀 너무 위험한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부인 코인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번째 뉴스 이제 살펴보면은 트럼프 암호화폐 실무 그룹이 이제 신설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이시면 이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께서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은 굉장히 큰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신시아 루미스께서 트럼프 이제 연설을 한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이제 트위터 즉 X에다가 뭔가 이제 올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좀 기대감을 좀 키웠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드냐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은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는 거를 축하하려고 그렇게 트위터를 올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맥시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동아님 이거 보시고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번 트럼프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7월에 비트코인 샤트아웃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특히 영리하냐면 절대 손해볼 짓을 안 한다, 이 사람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취임식 이후에 행정명령이 나올 걸 모두가 예상했죠. 근데 안 나왔잖아요, 첫날에. 그것도 이게 밈코인을 이틀 전에 찍어놓고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 띄울 거야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무 그룹 같은 경우도 원래 세상 사람들이 이게 기대했던 건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미국 모을 거야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아주 오피셜하게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졌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행정명령이 실무그룹을 신설하는 쪽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 크립토 좋아하는 애들 일로 모여봐. 야 니네 만들어봐. 내가 이 환경 마련해 줄게.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트럼프는 물러나 있는 거죠. 여기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이 실무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몇 면을 보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그 중에서도 크립토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이제 60일 안에 문제점 파악해서 지네들끼리 소통하고 최장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암호화폐 영역에서 보기에 진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을 올려주는 그 내용이. 근데 그건 6개월 후 얘기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걸 만들었다는 건 트럼프가 그 6개월 동안 별다른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대부분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좀 미지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좋은 점 하나는 SAB 120일이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SEC 위원장이 새로 부임을 한 후에 폐지할 줄 알았는데 요 행정명령이 나오고 4시간 만에 그냥 가이드라인을 날려버렸어요.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근데 요것도 지금 굉장히 좀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이번에 폐지를 한 건 과거에 굉장히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수탁을 할 수 없게끔 만든 걸 폐지한 거지 이걸 폐지했다고 해서 바로 수탁이 늘어나는 효과는 아니거든요. 은행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이걸 사기 시작해요. 근데 SEC에서 해놓은 거는 있던 가이드라인을 그냥 폐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실무그룹에서 이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실무그룹에서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마다 그때그때 가격이 반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를 살펴보면 일본 은행이 0.5%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17년 내 최고 수준인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우리가 좀 걱정했던 거는 엔캐리 트레이딩의 이제 언와인딩이 되어서 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화면 우측과 같습니다. 미국 이제 선물 이제 거래소에서 엔화를 투기하는 자본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지난번 엔캐리 트레이딩 언와인딩이 나왔을 때는 이 엔화가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베팅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자산을 매각하고 다시 엔화 자산을 다시 매입하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엔화가 이제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을 이렇게 투입을 했었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은 거의 잔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즉 지난번과 똑같이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많은 어떤 베팅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엔캐리 트레이딩 어나인딩 이슈는 항상 있는 것이고, 일본은행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팔로업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가 유출을 살펴보면요, 화면과 같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좀 호재 뉴스를 살펴보면요, 화면 우측에 있는데, 우리가 이번 달 초에 앞으로 2025년도 ETF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변화될 것들을 한번 찝어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ETF의 이제 현물 정산이 좀 지원된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는데요. 블랙록이 현물 정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현물 정산이 만약에 된다면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좀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렇게 호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입가 유출입니다. 이번 한 주는 순유입이 굉장히 많았으나 이더리움에 굉장히 많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화면 우측과 같습니다. 이제 라이도의 이제 파운더가 세컨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이더리움 재단이 존재를 하는데, 재단과 이제 별개로 두 번째 파운데이션을 만든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고, 이 두 번째 파운데이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할까라는 의문을 좀 많이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현재 이더리움 재단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맨날 이더리움을 시장에 매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성장하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에 이제 소문이 돌면서 세컨 파운데이션을 오히려 이제 취지와는 다르게 차라리 너네가 이거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센티먼트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이제 트론을 이제 만든 저스틴 선은 만약 내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을 운영했다면 이더리움은 10,000불 정도 됐을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목조목 현재의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뭐냐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이더리움을 이제 매각하고 시장의 센티먼트를 망치는데, 그러지 말고 이더리움을 디파이에다 예치를 해서 그 이자를 수취해서 운영비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돈 퍼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더리움 그 레이어 2에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더리움 자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마 좋은 방법이다 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맥시들은 별로 호응이 안 좋았는데, 이더리움을 단지 이제 가격적인 측면만 보고 매수했던 사람들은 그래 저게 맞지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좀 쳐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논란 속에서 이제 비탈릭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리더십을 이제 결정하는 것은 나다, 그리고 너네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리더십을 구조조정하려고 노력 중이고 조만간 될 테니까 좀 지켜봐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트위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동환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일단 비탈릭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인 게, 제가 이제 비탈릭의 지분증명이란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때는 사실 다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 코드 is law라는, 코드가 곧 법이다, 요게 이제 약간 유행할 때거든요. 근데 비탈릭이 그걸 살짝 까면서 코드 is law의 세상은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 그 이더리움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돼야 되냐면, 제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첫 순위가 탈중앙화예요, 사실 이더리움은. 근데 이번에 이제 저스틴 선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들 중에서도 몇 명이 이거 좀 리더십 문제 있어 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가격적인 문제죠. 사실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이 되게 부진하니까 다른 뭐 솔라나 대비해서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탈릭이 지금 나가고 있는 로드맵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였었고, 근데 뭐 약간 이번에는 제압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 비탈릭도 전에 없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긴 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끊임없이 비탈릭이 부딪혀야 하는 문제고, 심지어 몇 년 전에 나온 책에서도 본인이 예견했던 문제예요. 가격적으로 미국 정부랑 이제 자금 세탁 이슈로 맞서면서, 사실 솔라나는 엄청 떴고, 이번에도 뭐 메이드 인
USA 코인 해서 이제 솔라나가 제일 앞순에 들어갔는데 이더리움은 거기서 또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처음에 생길 때부터가 중국계 자본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우뚝 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처음이고, 그래서 저거는 생각이 25년에도 사실 이더리움이 그렇게 잘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더리움의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미국의 오펙이라고, 여기는 이제 금융 제재를 하는 자금 세탁, 뭐 테러 자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금융 제재하는 이런 부서인데, 거기서 토네이도 캐시 제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제재가 불법이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올해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제들이 많이 풀려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격이 오르면 비탈릭의 리더십이 다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안 오른다 그러면 올해 말 정도에는 사실 이더리움이 뭐 쪼개지거나 아니면 비탈릭이 좀 말빨리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도 이제 뽑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제 정책도 우호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펼쳐질 크립토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님 한번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행정명령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임식 때는 안 나왔고 요 내용은 24일에 새벽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크립토라는 얘기보다는 디지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제 미국이 리더십을 갖고 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했고, 내용을 보시면 섹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적 및 정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목적에 사실 그러니까 섹션 1에 이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기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목적에다가 녹여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의 1항 보면 시민 개인과 민간기관 모두가 합법적 목적으로 개방형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요거랑 법을 준수하는 모든 개인과 민간 기업에게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보호하고 촉진한다. 요게 이제 무슨 내용이면, 그냥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합법적이면 암호화폐 쓰는 거를 막을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규제 명확성과 확실성이 없어서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그 무엇이 합법적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겠다가 이번 행정명령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모든 개인과 민간 기업에게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보호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에서 이제 보통 관치금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없는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건 안 하면 좋겠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나 봐요. 이게 디뱅킹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크립토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미국의 중소은행들을 다 박살을 냈다라는 게 미국 크립토 업계의 주장이에요. 요즘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준수하면 은행 서비스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요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하나는 미국 관할권 안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출시,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미국이 안 찍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 관할권 안에서 CBDC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CBDC, 한국도 포함해서. 그래서 요거를 엄청 이제 강하게 트럼프 스타일대로 또 막 다른 데 또 못하게끔 막 이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거는 약간 중의적인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은행에 대한 어떤 규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A의 2항 보면 합법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 미국 달러와의 주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은행 규제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미국 달러와의 주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찍고 더 많이 유통시키는 방향으로.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은행은 바젤3 뭐 이런 글로벌리 적용되는 규제가 있어요. 자본 규제가 있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이외의 기관에 허용해 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이제 쿵짝쿵짝 할 겁니다. 요 안에, 요 위원회 안에 포함된 그 미국의 이제 크립토를 잘 아는 경제인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꼼짝꼼짝 하겠죠. 요 이제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고,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실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시면 30일 이내에 이 미국 정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행정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있는 내용을 다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있었던 행정명령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60일 이내에는 요 중에 뭘 고쳐야 되는지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180일 이내에는 종합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 이 보고서에는 그냥 행정명령에 대한 감상 이게 아니라 입법 제한 권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법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트럼프가 말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서 지금 한 발 물러선 상태예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내용으로는 요 이제 입법 제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 안에는 국가 디지털 자산,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비트코인 비축 실행 및 유지 가능성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국가 디지털 자산이니까 비트코인 플러스 뭔가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이드 인 USA 코인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축 실행 및 유지 가능성, 비축 기준 등을 함께 넣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이 비축 기준은 일단 여기는 지금 코인리스에서 번역을 한 거에서 갖고 왔는데, 입수한이 아니라 압수한이에요. 이게 좀 달라요. 입수한은 산 것도 입수한 거예요. 그냥 연방정부가 돈 내고 산 것도. 근데 원문을 보면 시즈라고 해서 압수한 암호화폐에서 파생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직접 예산이나 돈을 들여서 매수하는 것과는 당장은, 최종 보고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당장은 좀 거리감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지금 현재 압수해 놓은 암호화폐 20만 개 정도, 그거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고, 아마도 요게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엄청 폭등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정부에서 돈 들여서 사는 걸 예상했는데 지금 이게 행정명령 뭐 위원회 만든다고 하고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에 위원장 대행체제인 SEC에서 SAB 1-to-1 가이드라인을 철회를 했고,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태인데 아마 이 부분도 요 위원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SEC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정책 변화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님이 보시기에 이런 정책들이 어떤 섹터에 영향을 좀 줄까요? 크립토에서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건 21년에서도 있었던, 작동을 했던 공식인데, 원래 코인이 있고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플랫폼이 다시 하입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21년 같은 경우는 이게 루나였었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끝났지만, 루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거의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프로젝트 두 개인데, 하나는 에테나이고 또 하나는 리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용도가 확대가 될 경우에 관련 뉴스에 의해서 하입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RWA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 행정명령이 나온 이후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온도라든지 만트라라든지 이런 코인들이죠.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 두 가지는 가격이 하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어쨌든 웹2, 월가, 실리콘밸리 이런 곳에서 이제 크립토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길을 열어주겠다. 요게 핵심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저는 가장 관심이 갔던 저 뉴스였습니다. 비트코인을 안 팔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미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동원님,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도 사실은 저 이게 이렇게 풀릴 줄 몰랐는데, 처음에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에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여기를 만들면서 이제 도입이 된 제도 중에 미국 기업 대체 최소세라는 게 있어요. 약자로 CAMT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통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가 월급을 안 받잖아요. 월급을 안 받는 대신에 일론 머스크는 주식으로 받습니다. 주식으로 받으면 주식을 담보대출해서 현금을 마련해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부자들은 다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니까 바이든이 이제 여기 빡쳐가지고 그래?
그러면 투자 수익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 그냥 수익에 세율을 적용시키지 뭐. 약간 이게 CAMT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이 매우 많은 기업의 경우에 재무제표상 수익의 15% 세율을 매기겠다. 그래서 이제 3년 연속 평균 연간 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들어갑니다.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라는 곳에서 이제 새로 규칙이 바뀌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대차대조표의 암호화폐 공정 가치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요 새로운 회계 규칙 기준으로는 최대 128억 달러 정도가 유보이익으로 잡히고, 그리고 40억 달러가 이연세금 부채에 이제 추가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내년에는 세금을 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는 지금 현금이 없거든요. 그리고 본업에서 영업이익 창출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 국세청에 좀 싸바싸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이 예외를 적용을 해줘요. 가령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IARS가 포트폴리오 주식의 미실현 이익을 요 계산에서 제외하는 걸로 결정을 해주면서 세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과연 비트코인에도 해줄 거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그걸 해줄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물음표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 제도를 엄청 트럼프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이제 폐지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미국 세수를 너무 크게 줄이는 법 개정이기 때문에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결국에 트럼프가 해결해 볼 것 같긴 한데, 못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내년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좀 팔아야 될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 시장에 조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의 이제 알트코인 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혹은 이제 토요일에 영상도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동환님과 함께 비트코인 주요 뉴스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은 더 큰 성장을 할지, 더 나아가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얼마나 더 활기를 띨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디파이 농부 조준생은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 안녕.